다정한 쉼터, 노을마을 19화를 시작합니다. 4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마을 입구에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도서관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새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장 박천호 씨가 그들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을마을 이장 박천호입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호라고 합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아, 귀농 상담 신청하신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여자도 인사했습니다. 저는 아내 정미선입니다. 노을마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왔어요. 이장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날 저녁 회관에서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성호, 정미선 부부를 환영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성호 씨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30년간 회사에 다녔습니다. 지난달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정미선 씨가 남편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둘 다 서울에서 평생 살았어요. 바쁘게만 살았죠.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지? 라고. 이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경상도 여러 농촌 마을을 돌아봤죠. 그런데 노을마을이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나요? 사람들이요. 여기 사람들은 살아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뭔가를 하고 웃고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소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아직 젊어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정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노을마을을 선택하고 싶어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정말 살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택? 그렇습니다. 노을마을은 선택하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성호 부부는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저도 함께 걸었습니다. 마을길을 걷다가 갑자기 큰 개 한 마리가 달려왔습니다. 황금빛 털을 가진 골든 리트리버였습니다. 펜션 주인 이준호, 강수진 부부의 반려견 복실이었습니다. 정미선 씨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 하지만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앞발을 들었습니다. 친근한 인사였습니다. 이준호 씨가 뒤따라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복실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요. 이성호 씨가 조심스럽게 복실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온순하네요. 네, 복실이는 마을 사람들 다 좋아해요. 마을 마스코트 같은 존재죠. 조금 더 걸어가자 작은 개 두 마리가 또 나타났습니다. 윤하늘 씨의 믹스견 하늘이와 박자연 씨의 포메라니안 별이었습니다. 정미선 씨가 웃었습니다. 강아지가 많네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노을마을에는 반려견이 10마리 정도 있어요. 모두 가족처럼 지내죠. 조금 더 걸어가자 담벼락 위에 고양이 3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턱시도 고양이, 한 마리는 치즈 고양이, 한 마리는 삼색 고양이였습니다. 정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저 고양이들은요?
마을 고양이들이에요. 원래는 길고양이였는데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돌보면서 마을 고양이가 됐죠. 함께 돌본다고요? 네. 매일 밥도 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도 만들어주고요. 아플 때는 병원도 데려가요. 그때 소담 할머니가 고양이 밥그릇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야옹이들아, 밥 먹어. 고양이들이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고양이들 머리를 하나씩 쓰다듬으며 밥을 주셨습니다. 치즈는 오늘 밥 잘 먹네. 턱시는 좀 적게 먹는구나. 삼색이는 배고팠어? 할머니는 고양이 하나하나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정미선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양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사랑하지. 이 애들도 우리 가족이요. 사람만 가족이 아니지. 이성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모습 보기 힘들어요. 여기는 정말 다르네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을마을은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반려동물들도 마을 고양이들도 모두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오후 회관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노을마을에는 특별한 게 있나요? 다른 농촌과 다른 점이요. 황대식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평범한 농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나요? 소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작은 기적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 작은 기적이요? 응. 매일매일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내가 밭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소. 그때 지훈이가 지나가다 보고 바로 도와줬소. 그것도 기적 아니겠소? 최지훈 씨가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게 기적이요. 도시에서는 옆집 사람도 모르고 사는데 여기서는 누가 어디 아픈지 다 알고 서로 도와주잖소. 김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 지난주에 내가 감기 걸렸을 때도 하늘이가 죽 끓여다 줬어. 내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챙겨주더라. 그것도 기적이지. 윤하늘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기적이요. 세상에는 당연한 게 안 일어나는 곳이 많아. 홍기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손주들이 온 게 기적이요. 15년 만에 딸이 돌아왔고 손주들을 만났어. 이게 기적 아니고 뭐요? 강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사람들이 제 말을 들어주는 게 기적이에요. 도시에서는 IT 전문가라고 하면 다들 어려워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세요. 박자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 영상 모델이 되어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저 덕분에 유명해지셨잖아요. 근데 자랑 한 번 안 하시고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한 명씩 이야기했습니다. 서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식당이 성공한 게 기적이에요. 처음엔 손님도 없었는데 할머니들이 레시피 가르쳐 주시고 마을 사람들이 응원해 주셔서 성공했어요. 정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농사가 재밌는 게 기적이에요. 서울에서는 매일 출퇴근하며 지쳤는데 여기서는 흙 만지는 게 행복해요. 이한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도시에서는 아침이 두려웠는데 여기서는 아침이 기대돼요.
김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기적이에요. 도윤아 하고 부르실 때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한 명씩 작은 기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성호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미선 씨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이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기적을 찾고 싶어요. 여기서 소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 여기 오면 기적은 매일 일어나. 며칠 후 이성호 부부는 노을마을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가족이 또 있었습니다. 10살 된 리트리버 믹스 보리였습니다. 보리도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이준호 씨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복실이 친구가 생기겠네요. 보리와 복실이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마을길을 함께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마을 고양이들도 보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보리가 온순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함께 햇볕을 쬐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고양이 중 한 마리인 치즈가 다쳤습니다. 앞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소담 할머니가 발견했습니다. 치즈야, 왜 그래? 할머니는 급히 치즈를 안고 오성민 선생님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치즈가 다쳤어요. 오성민 선생님이 진찰했습니다. 앞다리에 상처가 있네요. 소독하고 붕대 감아주면 될 것 같아요. 동물병원 가야 하나요? 아니요, 여기서 치료 가능해요. 선생님은 정성스럽게 치즈를 치료했습니다. 치료비는 받지 않았습니다. 마을 고양이인데 당연히 무료죠. 소담 할머니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지영 사회복지사가 제안했습니다. 마을 반려동물 건강기금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무슨 기금이요? 마을 반려동물들과 마을 고양이들이 아플 때 치료할 수 있는 기금이요. 매달 조금씩 모아서요. 황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얼마씩 모을까요? 조합원들이 월 1만 원씩만 내면 월 50만 원 정도 모이겠네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찬성이에요.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그날부터 노을마을 반려동물 건강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을 반려견들은 정기 검진을 받았고 마을 고양이들은 중성화 수술과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이성호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동물까지 돌보는 마을이라니 정말 대단해요. 소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요. 당연한 거지. 같이 사는 가족인데. 한 달 후 또 다른 사람들이 노을마을을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 여성, 조은비 씨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어요. 5년 동안요. 근데 번아웃이 왔어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몸도 마음도 지쳤어요. 조은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라고. 그래서 여기 오셨어요? 네. 처음엔 그냥 쉬러 왔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을 보니까 살아있더라고요. 일하면서도 웃고 힘들어도 서로 돕고 저도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윤하늘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환영해요. 저도 5년 전에 번아웃으로 왔어요. 지금은 카페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조은비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도와줄게요. 일주일 후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50대 중반 남성, 김재현 씨였습니다. 저는 사업을 했어요. 20년 동안요. 근데 작년에 실패했어요. 빚도 많이 생겼고요. 김재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절망했어요.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근데 노을마을 이야기를 듣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 수 있어. 나도 처음엔 농사 몰랐어. 열심히 배웠어. 당신도 배우면 돼요. 김재현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명씩 노을마을을 선택했습니다. 정년 퇴직한 이성우 부부, 번아웃 온 조은비 씨, 사업 실패한 김재현 씨, 모두 다른 이유로 왔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노을마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여러분도 인생의 새로운 선택을 고민 중이신가요? 노을마을처럼 따뜻한 쉼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는 이야기,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2달 후 새로운 사람들은 노을마을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성호 씨는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농사를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심으면 되나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처음 치고 잘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긴. 같이 일하니까 나도 좋소. 조은비 씨는 윤하늘 씨 카페에서 일하며 디자인 일도 병행했습니다. 은비 씨, 이 메뉴판 디자인 정말 예쁘다. 감사해요. 여기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요? 네. 할머니들 웃는 모습, 들판의 노을, 마을 고양이들 모든 게 영감이에요. 김재현 씨는 서지원 씨 식당에서 일하며 요리를 배웠습니다. 재현 형, 이 고추장 양념 정말 맛있어요. 고맙네. 춘자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형도 요리 재능 있으신 것 같아요. 나이 50에 새로 배우는 게 쉽지 않은데 재밌어.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야. 새로운 사람들은 마을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그들을 따뜻하게 포용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관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장 박천호 씨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노을마을의 새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성호 씨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60년을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 온 지 2달 만에 깨달았어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걸요. 조은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번아웃으로 지쳐서 왔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꿈을 찾았어요. 디자인도 하고 카페도 도우면서 행복해요. 김재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실패자로 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실패자가 아니라 새 출발하는 사람이에요. 고맙습니다. 소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누구든 환영이요. 나이도 과거도 상관없어. 지금 여기 있으면 되는 거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맞소. 우리는 가족이요.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3달 후 노을마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노을마을 다정한 쉼터.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선택하는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나이도 과거도 실패도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이를 환영합니다. 사람도 반려동물도 모두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 표지판은 조은비 씨가 디자인했습니다. 표지판 옆에는 복실이와 보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마을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어느 날 오후 낯선 차 한 대가 표지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내렸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할머니는 표지판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담 할머니가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로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을마을 이야기를 듣고 혹시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나 해서. 소담 할머니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여기는 쉼터요. 누구든 올 수 있어. 정말요? 그럼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두 할머니는 손을 잡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복실이와 보리가 뒤따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노을마을은 정말 쉼터가 되었구나.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쉬고 다시 힘을 얻고 새로 시작하는 곳.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곳.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품는 곳. 그날 저녁 회관에서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장 박천호 씨가 말했습니다. 7년 전 빈집이 절반이었던 마을에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황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협동조합월 매출도 1억을 넘었고 청년 창업 지원금도 20명이 넘게 받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큰 성공입니다. 강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소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작은 기적들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하는 것, 아플 때 챙겨주는 것, 함께 웃는 것, 동물들과 함께 사는 것. 이 모든 게 작은 기적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작은 기적들이 모여서 유토피아가 된 거요. 유토피아요? 그럼 여기가 유토피아 아니고 뭐요? 나이 들어도 살만한 곳, 젊어도 희망 있는 곳,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이게 유토피아지. 최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왔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농부가 됐고 이 마을의 일원이 됐어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정민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왔어요. 도시에서 지쳤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살아났어요. 서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창업 지원금으로 식당을 시작했어요. 실패할 뻔했지만 마을이 도와줬어요. 이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정년퇴직 후 막막했어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조은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번아웃으로 죽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꿈을 찾았어요. 김재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로 절망했어요. 근데 여기서 희망을 찾았어요. 한 명씩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노을마을은 유토피아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따뜻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함께였습니다. 작은 기적들이 모여서 만든 다정한 쉼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노을마을에 또 한 분이 오셨습니다. 혼자 사시던 할머니였습니다. 7년 전 노을마을은 소멸 위기의 농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노을마을은 선택받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정년퇴직자, 번아웃 청년, 사업 실패자, 홀로 된 어르신, 다양한 사람들이 노을마을을 선택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진짜 살고 싶어서.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농촌은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선택하는 곳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실패해도 지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유토피아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 작은 기적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노을마을의 유토피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하는 것, 아플 때 챙겨주는 것, 함께 웃는 것, 반려동물과 마을 고양이를 가족처럼 돌보는 것,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일하는 것,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 이 모든 작은 것들이 모여서 유토피아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은숙입니다. 30년간 교사로 살며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노을마을에서는 삶의 본질을 배우고 있습니다. 선택의 힘, 작은 기적의 힘, 함께하는 힘, 그리고 포용의 힘. 노을마을은 오늘도 누군가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친 사람이 찾아와 쉬고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는 곳. 복실이와 보리가 마을 입구를 지키고 마을 고양이들이 담벼락에서 햇볕을 쬐고 사람들이 서로 웃으며 인사하는 곳. 이곳이 바로 노을마을, 다정한 쉼터입니다. 오늘도 다정한 쉼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